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 1의 사인 법칙과 코사인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 유형은 항상 4점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연습이 필요한 문제고,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다양하게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들을 다양하게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 중학교 도형을 몰라서 그러니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는 내용 자체는 사실 별게 없어요. 그냥 각이 주어졌을 때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얘를 써야 되는 건 알겠는데 중학교 도형 또는 그 도형 안에서 내가 어떤 걸 찾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도형 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으면 이 부분 반드시 잘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9월 모의평가나 2022학년도 수능 문제처럼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은 문제가 많이 쉬워집니다. 빈칸 채우기는 결국 요구하는 방향대로 내가 찾아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나의 아이디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쉬워지지만 사실 대부분은 빈칸 채우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성질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문항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4점 문항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2번 사용할 수도 있고 사인 법칙을 2번 사용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한 번씩은 무조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이 뭐고 코사인 법칙이 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삼각형이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여기를 A, B, C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들을 각각 A, B, C라고 표현을 한다면 자, 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자,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같은데 이 값이 항상 얼마로 일정하냐면 이 A, B, C를 지나가는 외접원, 이렇게 생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 그러니까 결국 지름이 되겠죠. 지름의 길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인 법칙이고, 자, 코사인 법칙은 이런 외접원 같은 거 필요 없고, 자, 우리가 이 A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 A 제곱이라는 것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B가 궁금하다. 그러면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의 제곱은 이라고 쓰고 싶다면 두 변의 제곱 더해주시고 2배의 끼인각의 크기 코사인 값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를 알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이 각에 대한 정보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내용은 딱 이게 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학교 도형을 몰라서 또는 도형의 성질에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찾아야 될지를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많으니까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4점으로 무조건 나오는데 알고 있는데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많은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어떠한 성질들이 적용되고 우리가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될지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쭉 표현해보면 AB의 길이, AC의 길이, 그 다음 코사인 BAC니까 자, 이 각의 크기를 그냥 편하게 일단 여기도 우리가 좀
각 BAC의 크기라는 게 각 BAC 이렇게 쓰면 계속 힘드니까 그냥 뭐 세타라고 해서 편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그래서 여기도 세타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바로 알 수 있는 사실. 세타니까 BD의 길이. 요게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BD의 길이가 4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수선의 발을 내려보는 겁니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정확하게 수직 이등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인데, 자, 얘는 4분의, 자, 여기 점을 h라고 하겠습니다. 4분의 ah와 똑같다. 그럼 결국 ah는 2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도 있네요. ah가 2분의 1이니까 dh도 2분의 1이 돼서 1이니까 그러면 이만큼이 1이니까 CD의 길이도 4가 되네. 그럼 결국 다시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 CD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4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건 이 D2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한 번씩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어느 것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세타가 있고 4라는 길이를 알았으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그러면 나는 이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 이 알파의 크기를 알게 된다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분의 4는 사인 알파분의 D2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니까 얘를 통해서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는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는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알파의 크기, 사인 알파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봅시다. 크게 ABC 삼각형을 보시면 이 ABC 삼각형에 대해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를 알고 있는 거죠. 코사인 값 알았으니까. 그러면 결국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BC의 길이를 알게 됩니다. BC의 길이. 결과적으로 요만큼 길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BC의 제곱은 16 더하기 25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BC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BC의 길이를 안다는 것은 다시 또 한 번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번에는 삼각형을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D, B, C. 방금 BC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이 DBC라는 삼각형에 대해서 세 변의 길이를 모두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4의 제곱 16은 요거의 제곱 16 더하기 BC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BC의 코사인 알파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BC라고 썼지만 BC를 위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알아서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코사인 알파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코사인 알파가 얼마인지 알았으니까 사인 알파도 계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결국 코사인 법칙을 이렇게 두 번 사용하고 사인 법칙 한 번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문제에서 이제 핵심은 제 생각엔 여기서 수선을 내려서 이 코사인 값을 활용해 가지고 첫 번째로 이 AD가 1이라는 길이를 알고, 그래서 삼각형 DB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것. 사실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결국 4라는 길이를 알 수 있다는 것. 이게 이 문제에서 내가 찾아내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고,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떻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자, 여기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했으니까 어디도 알파냐면 여기도 알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삼각형을 어떻게 보냐? 삼각형을 이번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삼각형을 보시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코사인 값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BC의 길이 여기서 구했으니까 BC분의 CH가 코사인 알파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한 번만 사용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코사인 알파는 BC분의 CH구나.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여기서 일단 BC 길이 구하기 위해서 한번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코사인 값 구한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난 이게 떠오르지 않았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삼각형에서 세변의 길이 알았으니까 코사인 법칙 바로 적용해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를 알려줬고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자,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 위의 점 D에 대하여 사인 값, 사인 BCD니까 여기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가 7분의 2 루트 7 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BD 더하기 CD. 자, BD 더하기 CD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BD는 지금 보시면 삼각형 BCD의 외접 원이 요 바깥쪽에 있는 이 원이 ABC의 외접원이기도 하지만 BCD의 외접원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인 값 알았고 반지름의 길이 알았으니까 BD 길이 바로 사인 법칙. 그래서 BD의 길이는 사인 법칙 바로 적용.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BD가 반지름 길이의 2배 4루트 7이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결국 그러면 이제 CD의 길이를 구하는 게 이 문제에서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CD의 길이를 구해주고 싶은데, 자, 지금 일단 우리가 BD의 길이 구했죠. 그 다음 BC의 길이는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BC의 길이 또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사인 3분의 파이랑 대각이 되니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반지름의 길이 2루트 7이니까 마찬가지 BC는 자, 사인 법칙 이용해서 사인 BC분의 사인 3분의 파이분의 BC의 길이가 4루트 7이다. 이렇게 하면 BC 길이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BC 길이 알았고 BD 길이 알았고 각 하나 알았으니까 코사인 법칙 이용하시면 CD 길이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x라고 놓고 BD의 제곱은 BC의 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BC 곱하기 x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은 여기서 그냥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x의 값을 찾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인 법칙 2번 사용하고 코사인 법칙 1번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동시에 이용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으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뭐 특별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힌트는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 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얘는 사인 법칙을 무조건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2학년도 수능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쭉 주어져 있고, 자, AB와 CD의 길이의 비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이 자체로만 보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얘는 이런 식으로 빈칸 채우기라는 거죠. 그럼 빈칸 채우기니까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이 빈칸에 어떠한 값들이 들어가는지 위에와 아래를 잘 짜맞춰서 표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표현들 C51B가 세타1이다. C51B가 세타1이고 그 다음 O251B O251B가 세타1 더하기 세타2래요. 세타2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세타1이 돼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 그래서 O1, O2B O1, O2B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 요 분홍색 삼각형하고 얘랑 그 다음 O2, O1D O2, O1D니까 요 보라색 삼각형 하고 서로 합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AB의 길이를 K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BO2가 어디냐면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분홍색 길이. BO2의 길이가 O1D랑 같은데 2루트 2K. 여기가 2루트 2K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AB랑 O1D가 1대 2루트 2니까 여기가 2루트 2K 이렇게 되고 자 그랬더니 AO2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딱 하나. 이렇게 파란색 삼각형이 있을 때 얘가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AO2가 결국 지름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돼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3K가 된다라는 게 이 문제를 풀어갈 때 핵심적인 요소고 나머지는 그냥 차근차근 계산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BO2A 자, 여기가 2분의 세타 1이고 코사인 2분의 세타 1을 구하라고 하는데 직각삼각형이니까 3분의 2루트 K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엔 3K라는 것만 알아내면 문제가 쉬워진다는 거죠. 3분의 2루트 2.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길이들과 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시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이 길이들을 쓸 때 합동이라는 내용은 문제에서 알려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빈칸 채우기로 나오면 문제가 너무 훨씬 쉬워집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걸 찾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지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AB의 길이가 3, 자, 여기가 3, 그 다음에 BC가 2.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각 BAC니까 이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주어진 상황이죠. 그랬을 때 이 AC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그러면 BM과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D라고 할 때 MD의 길이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두 변, 분홍색 길이 두 개를 알았고 한 각을 알았으니까 결국 AC의 길이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그래서 AC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BC의 제곱은 AC 제곱 더하기 AB 제곱 마이너스 2 AC AB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 알았고 자 그다음 이제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이 MD의 길이를 내가 어떻게 구할까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AM의 길이 알았죠? 그 다음에 AB의 길이도 알고 있으니까 뭐도 구할 수 있냐면 MB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그래서 MB의 길이 코사인 법칙 이용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주냐면 자, A랑 D를 연결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호 BC에 대해서 원주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아지고, 마찬가지 여기도 원주각으로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MAD랑 삼각형 MBC가 서로 닮음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MA 대 MB의 비율이 결국 MD와 MC의 비율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MA의 길이도 알았고 MB의 길이도 알았고 MC의 길이도 알았으니까 이 비례식을 풀었을 때 결국 이 MD라고 하는 나의 최종 목적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비례식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고, 사실 중학교 과정에서 이거를 공식처럼 배우죠. 그래서 AM 곱하기 일반적으로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뭐 잘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나머지 길이 두 개 곱과 같다.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와 같다 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고, 지금 딱 이 문제가 그런 거죠. MA 곱하기 MC가 MB 곱하기 MD와 같다. 자,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이 공식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원주각 잘 이용해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요 AD를 연결해서 내가 닮음인 삼각형 두 개를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어서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C2의 길이가 4, ED의 길이가 3루트이니까, 그리고 4분의 3파이니까 요만큼 가게 크기 4분의 파이. 그러면 CD 길이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럼 이제 문제는 AC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죠.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자, 이 분홍색 길이 어떻게 구할지 이제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가 4분의 파이라는 각이 나왔으니까, 자, 수선의 발 내려주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2루트 2루트 2가 되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CD 길이 알았으니까 사실 요만큼 길이도 우리가 뭔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X라고 썼지만 이 X가 얼마인지는 알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O랑 D를 연결을 하시면 OD가 반지름의 길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OC도 반지름의 길인데 OE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 얘를 A라고 두면, 자, OD의 길이가 A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OD에 대해서 EO는 A, OD는 A 플러스 4, ED는 3루트 2라고 길이를 알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각의 크기가 4분의 3파이인 걸 알 수 있죠. 코사인 법칙 이용하시면 A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반지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지름을 알았고, 이제 삼각형 ACD로 와서 이 AC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지 이제 얘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둔다면 알파와 맞은편에 있는 각이 AC라는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알파분의 AC의 길이가 결국 반지름 길이의 2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반지름을 구했으니까 사인 알파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죠. 근데 지금 CD의 길이가 아까 처음에 구했었죠. CD의 길이를. 그것분의 2루트 2가 사인 알파니까 사인 알파도 구할 수 있겠네요. AC도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반지름을 알아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삼각비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여기서 사용하고 사인 법칙 이용해서 마지막 AC의 길이를 내가 찾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학년도 수능 문제 보겠습니다. 자, 23학년도 수능 문제는 쭉 보시면 원주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현의 길이가 같다. 자, 얘네들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고, 자, AB의 길이가 5, AC의 3루트 5,
AD 7. 그러면 각 같고 길이 똑같으니까 결국 이 ABC에서의 코사인 법칙, ACD에서의 코사인 법칙이 서로 같다라고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이 BC의 길이를 알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BC의 길이를 알아냈으니까 다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이 각의 크기 알 수 있을 거고, 이 각의 크기 알았고 x 알았으니까 사인 세타분의 x가 반지름 길이 2배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사인 법칙 이용을 하게 되고, 그 사이사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x의 값과 세타의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풀었던 문제들보다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나가면, 자, BC의 길이 알았죠? 그 다음에 CD의 길이도 알았죠? 그리고 각 BCD의 크기도 알았으니까 결국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이 BD의 길이를 쉽게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알게 되는 길이. BD는 X라고 썼지만 알게 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BD 알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읽어보시면 AC라는 것을 1대2로 내분하는 점 2에 대해서 A2를 지름으로 하는 원, C2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각각 만나는 점을 P1, P2, Q1, Q2라고 하겠대요. 자, 그래서 결국 A2의 길이를 내가 만약에 ER1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C2의 길이는, 자, 여기서 이 C2의 길이는 4R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라색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두고 이 각의 A의 크기를 베타라고 둔다면 사인 알파분의 Q1, Q2가 뭐가 되냐면 4R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 베타분의 P1, P2의 길이는 2R1이 될 겁니다. 그러면 Q1, Q2와 P1, P2의 비율이 지금 3대 5루트 2라고 했으니까 Q1, Q2가 4R1에 사인 알파인데 코사인 알파가 주어진 상황이죠, 지금. 사인 알파도 구할 수 있으니까 얘는 계산 가능. 자, 그 다음 P1, P2의 길이는 2R1 사인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계산이 가능했으니까 비율 이용하면 R1은 사라질 거고 사인 베타의 값도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인 베타를 알았다는 얘기는 ABD의 넓이가 2다. 그럼 아까 처음에 그렸던 이 BD, 아까 우리가 X로 구할 수 있었던 이 BD의 길이를 이용해서 삼각형 ABD를 보시면 저 베타의 값, 사인 값을 알았다는 얘기는 여기 길이를 A, B라고 한다면 AB 사인 베타의 2분의 1이 2라는 거죠. 사인 베타 알았으니까 AB의 값이 얼마인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코사인 법칙 이용하시면 X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인 베타를 아까 구할 수 있었으니까 코사인 베타도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B의 길이도 여기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얘도 알아요. 그러면 결국 X도 알았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이 얼마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알았고 AB의 곱 알았으니까 A 더하기 B도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지만 우리가 결국 사인 법칙을 어떻게 이용할 거고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중점을 맞추시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을 먼저 잘 떠올리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마지막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풀었던 15번 문제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그래서 BCD에서 사인 법칙에 의하여 이렇게 된다. 사인 법칙에 의하여 이렇게 된다.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이 뭐고 사인 법칙이 뭔지만 알면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단원에서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사용이 되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도형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의 내용은 무조건 나오니까 잘 연습을 해서 꼭 수능 때 맞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